만나서 막 혼나보고 싶습니다. 진짜 뭐 혼나보실래요? 많은 분들이 저를 호랑이 상담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배우자랑 이혼할 이유는 523만 45,821개. 엄청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같이 살아갈 이유는 뭐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바시 특수 강연자 이호선입니다. 오래간만에 뵈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저희 세바시 강의를 한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한 80만 조회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더 도약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저희 댓글이 달린 게 있어서 그 댓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마음만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늘 속 시원하고 명쾌한 강의와 상담 최고입니다. 사랑해요 선생님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요새 제가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호랑이 상담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공감만이 답은 아니다. 특별히 우리가 상담해 오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많이 요해요. 또 요청도 하시고 또 그랬구나. 아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런 얘기가 좋은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공감이 이 사람의 상황을 더 악화시켜요. 저는 그 꼴은 못 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거나 본인만이 갇혀있는 이 정말 악당과 같은 구조 속에서 스스로 나올 방법이 없을 때에는 누군가 이렇게 조망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조망 과정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있다면 때로는 그게 직면의 방법으로도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감도 많이 하지만 직면도 저는 서슴없이 합니다. 이게 사실 상담자들이 잘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쉽진 않지만 저도 용기를 한번 내봤고 또 이 상담이 좀 잘 되고 내 앞에 앉아있는 이분들의 삶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만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속 시원하고 명쾌한 강의와 상담 최고라고 말씀하시니 사랑합니다. 막공나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많이 어렵네요.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전한 이야기가 쉽고 나에게 울림이 된다 그래서 그게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나의 일상을 바꾸는 것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또 노력도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제안한 것들 중에 한두 가지만 실천해도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온전하게 100% 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중에 일부라도 한다면 나는 오늘 좋은 선택을 했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 또 더 괜찮은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영어에 보면 good, better, best. 영어 너무 오래간만이다. 스펠링도 잘 모르겠다. 그죠? 굿이 있고 좋은 게 있고 better, 더 좋은 게 있고 best, 최고로 좋은 게 있죠. 굿도 괜찮은 거예요. better, 아주 좋은 거예요. best,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죠? 굿만 해도 엄청난 것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한 가지 변화에도 우리는 굿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되어가는 존재잖아요. 그냥 우리는 다 become이에요.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진다면 굿에서 better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better, 괜찮은 사람. better, 좋습니다. 이효수님 만나서 막 혼나보고 싶습니다. 진짜 뭐 혼나보실래요? 이게 이제 이 시대가 참 약간 야릇한 시대인 것 같아요. 한때 왜 욕쟁이 할머니가 되게 유명하고 이런 일종의 트렌드 같은 게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혼낸다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아마 이때 말씀하신 혼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나약해질 때마다 저에게 눈을 번쩍 뜨게끔 해주세요. 아마 이런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 나를 함부로 혼내게 하면 안 돼요.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정돈되고 준비 잘하고 그다음에 어떤 욕먹을 일을 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또 한 가지 농담으로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말하게끔 하는 건 좀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때론 내가 느슨해지는 순간에 나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 이 조언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양으로라도 상담받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엄밀히 말하면 상담이라기보다 분석을 받아보시길 바라요. 분석은 내 인생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조망해 보는 거예요. 내가 성장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조금 더 잘하면서 이런 장점
장점과 이런 단점이 있고 내가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이런 취약성이 있어. 나를 알아가는 과정, 인생을 해부해보는 과정을 저는 분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 과정을 딱 보면 어떤 때 나는 열광하는가, 어떨 때 나는 차갑게 식는가, 어떨 때 나는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가, 어떨 때 나는 이런 나의 욕망이 폭발하는가, 이런 요소들을 좀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만큼 내 삶을 또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누구한테 가가지고 혼내주세요 이게 아니고 분석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인생의 내 지평이 이렇게 쫙 넓어지면서 관대해지고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별로 꿀리지 않는 경험도 하게 될 겁니다. 네? 전 저희 애들 잘 안 혼내는 게 제가 애들한테 혼나요. 엄마 그런 얘기는 가서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엄마 옷을 빨간색을 입으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서 많이 혼납니다. 혼나고요.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 미안하다. 저는 사과가 빨라요. 그럼요.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 왜냐면 더 혼나는 게 싫어가지고. 미안하다! 얘기하고. 예, 저는 또 바로 바꿔요. 근데 자주 혼나는 건 싫더라고요. 너무 말하지 마라. 나도 귀 죽는다. 52세라는 나이에 취직을 다시 했습니다. 브라보. 예.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전문직도 변변이 없고 아직도 일을 해야 하는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다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며 100세 시대를 준비해가는 중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50 넘어가잖아요. 계속 일을 해왔던 분이 일정 시점에 내 일을 딱 멈췄다가 다시 두 번째 일을 시작한다는 거, 그거 하려면 용기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용기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과정에 나만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자신감으로 표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미지도 좋아야 돼요. 내가 어딘가에 뭔가 취직이 됐고 어떤 좋은 성과를 얻었다. 이건 안쪽의 내공과 내가 외적으로 투자하고 또 애썼던 이런 안정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격에 도달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셨잖아요. 전문직도 변변이 없고 아직도 일을 해야 하는 모습이 초라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52세 저보다 동생이시거든요. 커피 잘 들어라. 52세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아시죠? 55세의 기쁨이 있고요. 60세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능력은 좀 달라요. 52세의 능력이 있는 거고요. 60세의 능력은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실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정말 잘하신 거고요. 전문직 아니라고요? 50 넘어 재취업하면 전문직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은 다 전문직입니다. 또 내가 자부심을 갖는 일들은 다 전문직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새로 시작한 이 일이 나에게 두 번째 전문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아직도 일을 해야 되나? 잘 모르시는구나. 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럴 때 일할 수 있음의 기쁨에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우리 커피님보다 나이 많잖아요. 근데 같이 일하잖아요. 우리 다음에 만나면 일하는 사람들끼리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자, 그다음 우리 별장미 777님께서 50년을 살아오면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깊어서 나만 보면 내 상처만 다독일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강의 듣고 다시금 마음을 다독여 봅니다. 인생이 지금 우리 별장민님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인생이 다 상처투성입니다. 우리가 일로 상처받은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관계는 꼭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게 부모와 나 사이의 관계였건 부부 사이의 관계였건 나와 내 자식 간의 관계. 자식들도 우리들한테 얼마나 상처 줘요. 이 각각의 관계들 속에 적어도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 포기하면 된다. 기대가 높으니까 실망도 하는 거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종교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고 상담의 끝엔 희망이 있다고. 이때 말하는 종교나 상담은 다 뭘 얘기하냐면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끝에는 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로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나를 살려내는 사람도 만났었어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어떨 때는 나에게 플러스인 사람인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어떤 혜택이나 혹은 손해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살았던 숱한 세월 속에서 이 사람의 평균값을 좀 보기를 좀 권해드려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배우자랑 이혼할 이유는 523만 45,821개. 제가 뭐라 그랬죠? 엄청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같이 살아갈 이유는 뭐냐? 한 가지여도 돼요.
한 가지여도 이 사람하고는 살아갈 이유가 있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요거 하나는 잘해. 그러면 요거 하나 보고 이 사람하고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제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아빠랑 잘 살아보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이혼이 정지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대부분 지금 정보가 많은 세상이라서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결론 많이 내리시거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줘야 한 사람인가,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제한적인 사람인가,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늘 내가 결정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었는가 생각을 해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시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지 어쩌면 내가 그 상처를 받으면서 나만의 판단으로 그 사람을 밀어내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손절만이 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50 넘어가잖아요. 조금 있으면 다 아프고 죽어요. 남은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손절만이 답이 아니라 어쩌면 어른의 조금 더 큰 품을 생각해 보고 긴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두어라. 다만 너무 상처가 심하다,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인간적으로 이건 사람도 아니야 싶을 땐 손절하세요. 왜 안 돼요? 충분히 손절할 수 있죠. 그러나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두세요. 네. 하이쿠님께서 이호선 교수님도 상담하시다 보면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때 답답하면 어떻게 푸시는지요? 답답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전 답답하다고 얘기해요. 진짜 답답하시네요.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제 의견을 기꺼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혹시 답답하게 느끼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느끼냐고요? 안 답답하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면 안 답답해져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시면 아니 왜 말은 또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안 답답하냐 얘기하는데 저는 답답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삶이 편안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답답한 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답답한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가 빨릴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삶은 지옥인 거예요. 제가 힘들다 느낄 정도면 그 사람은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할 만큼 지옥 속에 살아서 걸어서 나온 거예요. 엄청난 삶을 살은 거거든요. 그리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삶은 답답한 게 아니죠. 어떻게 그와 함께 할 것인가 라는 생각하게 되죠. 제가 뭐 천사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 일이에요. 그게 it's my job. 제 일이기 때문에 일인데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는 거죠. 네. 부부 상담을 하시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계신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부부의 공통점을 찾아요. 부부의 공통점이 이 부부가 공감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부부싸움을 한다는 건 서로 다른 점 속에 빠져서 공통점을 잃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부부싸움의 목적은 이혼이 아니다. 우리의 부부싸움의 목적은 우리 공동의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다가 뭔가 서로 맞지 않는 지점에서 길을 잃은 것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부부싸움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이론적으로 보자면 그 공평성이 되게 중요해요. 어느 쪽도 이 사람이 저 편을 들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부 상담을 일반적으로 할 때는 두 분이 같이 와서 상담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남편 따로 5회, 아내 따로 5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남편 잠깐 나가 있고 아내 잠깐 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시간도 공평하게 하고 아내와 나눈 이야기를 남편에게도 해야 돼요. 남편과 나눈 이야기를 아내에게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둘이 같이 나중에 모여서 같이 상담을 하면 공평하기도 하고 공동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이 교집합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교집합을 찾아내면 요 교집합부터 시작해서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사용해요. 부부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감정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공통점 중심으로 가면 훨씬 더 차이점을 줄여가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부부 상담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거는 공정함과 그리고 공통점이 두 가지 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요즘같이 감정을 숨겨야 하는 시대에 감정도 숨기면서 기선제압하는 교수님만의 방식이 있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성질 나면 뭐 일부 성질을 내는데 기선제압을 한다는 건 뭐냐면 머리를 쓴다는 겁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요. 제압이라고 하는 건 그의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어떤 지점에 약한 사람인가, 어떤 지점에서 가장 마음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는가, 요 지점을 파악해야 기선제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선제압하면 막 계속 끝장 뭐 이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건 지능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사람이 어떤 데 가장 취약하고 어느 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관찰하고 분석한 다음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했을 때 기선제압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정은 저절로 숨겨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감정의 노예예요. 저도 엄청 감정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목적이 선명한 경우에는 이 목적이 감정보다 윗선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기는 기술에는 감정도 들어가요. 때로는 저도 제 남편하고 있을 때 잘 울어요. 생전에 안 울고 제가 남편 멱살 잡고 사는 줄 알고 계신데 저희 남편 앞에 잘 우는데 왠지 아세요? 저희 남편은 제가 울면 다 해줘요. 좀 울잖아요. 그러면 저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제가 이제 울거나 그러면 제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유 괜찮아 내가 미안해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정말 미안해? 근데 우리가 부부 간에도 뭐 경쟁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화해를 목표로 하니까 때로는 뭐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동시에 부부가 꼭 싸워서 이겨야 맛입니까? 울면 지는 건데 지면 어때요? 나는 그와 다시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게 목표니까 저는 뭐 잘 울어요. 저 울보 찔보예요. 어쩔 텐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나 제 울음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되게 사랑한다. 댓글 읽으면서 일단 저도 되게 힘이 나고요. 특별히 이렇게 글을 올려주신 분들을 보니까 저는 참 좋았던 게 그냥 보고 아우 좋았어요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이렇게 재정비하고 다시 재도약하고 재다짐하는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서 굉장히 좋았고, 자 오늘 저희 함께 만나고 또 같이 얘기 나누고 하면서 저는 약간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이게 부정맥이 다시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쁨에 뛰는 심장 박동은 또 다르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도 우리 나이 들수록 더 유쾌하고 더 건강한 나를 만들고 나를 잘 돌보는 방식을 통해서 타인과도 그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인생들 일상들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우리 다음번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안녕.